사무실에서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서 일을 하거나 또는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단순히 허리의 문제라기보다는 팔과 다리, 발목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추간판 탈출증의 한방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입니다. 허리 통증, 즉 요통은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주요 증상들 중에서 5번째 빈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평생 동안 80%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하고 또 근로자의 50%가 매년 요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통은 합병증이나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합병증이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을 모시고 추간판 탈출증의 한방적 치료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허리 통증에 관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허리 통증하면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젊은 분들한테서 이 허리 통증을 더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요통은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질병이면서 동시에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두 다리만을 사용하여 걷고 골반 위에 체중을 얹고 앉아서 생활하는 인간의 불안정한 자세는 구조적으로 척추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작업만 하는 사무직 종사자들은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허리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사소한 충격에도 허리를 쉽게 다쳐 요통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요통 환자들의 대부분이 회사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생활 환경이 변하면서 비만인 사람들이 늘고 있고 노령 인구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통에 대한 지식은 무척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건강한 상태의 척추를 잘 이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보호하고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행동하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통이 생기면 허리 디스크부터 의심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 허리 디스크가 흔한 질환인가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디스크부터 의심하거나 파스 한 장 붙이면 나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등 일반적으로 요통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다 디스크는 아닙니다. 요통은 대부분 척추뼈와 그 주변의 연부 조직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85% 이상이지만 이외에도 소화기, 생식기 계통의 질병, 혈관의 질병, 신경의 질병 등에 의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통의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을 들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란 원래 디스크는 추간판을 가리키며 딱딱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일컫는 말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허리 및 복부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한 힘이 허리에 가해지면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반복적인 압박으로 인해 결국은 수액이 탈출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일반적인 요통과 다른 증상이 나타나나요? 허리 디스크는 아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요통과 근육 경직 등도 나타날 수 있지만 허리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하지의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가 저리면서 당기는 하지 방사통이 가장 중요한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로 인한 요통이 발생된 경우에는 처음 허리가 몹시 아프다가 엉덩이나 허벅지 뒤쪽 또는 옆쪽으로 심하게 당기면서 저림감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머리를 감으려고 허리를 숙일 때 심한 통증이 엉덩이와 다리 쪽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은 머리 감는 동작을 할 때 허리를 숙이지 못하고 무릎을 구부려서 머리를 감게 되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걸을 때나 계단을 내려갈 때 엉덩이와 다리 쪽으로 당기면서
감각이 무디거나 엉치에서 다리 뒤쪽으로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증상들로 병원을 찾게 되면 진단을 해야 하잖아요. 추간판 탈출증 진단에 쓰이는 검사가 CT나 MRI 영상 검사인데요. 이런 검사들로 정확하게 허리 디스크를 진단할 수 있나요? CT, MRI, 척수강, 조영술 등 발전된 영상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증상을 호소하는 요통 환자를 진단해보면 환자의 약 90% 이상에서 수액 탈출의 구조적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의 28에서 50%에서도 양성소견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영상진단은 요추부의 병변 문제를 확인하는 데 있어 민감도는 높지만 특이도는 낮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즉 이 말은 영상진단을 해보면 허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는 있지만 환자가 무엇 때문에 증상이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특이성을 짚어주지는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의학자인 프리모이어 역시 대다수의 진단은 추리적이며 객관적인 검사에 의해 확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조적 진단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전신에 걸친 기능장애의 근원적 요인, 외적 자극인자로서의 일상생활 동작, 즉 자세를 포함한 생활 습관이나 직장 혹은 스포츠 활동 등의 분석, 그리고 사회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검사나 기능 평가를 생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병의 뿌리를 찾는 데 실패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추간판 탈출증이 심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추간판 탈출증이 꼭 수술이 필요한 질병인가요? 허리 디스크는 원칙적으로 수술하는 병이 아닙니다. 10명 중 9명은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로도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 디스크로 인한 신경 증상이 단순히 디스크가 뒤로 돌출되어 기계적으로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기계적인 압박 외에도 손상된 디스크에서 신경을 자극하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 통증이 발생된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MRI상 아주 큰 디스크가 있어도 신경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들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술의 최대 목적은 환자를 사회로 빨리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알려진 증상은 극심한 통증이 아니라 대소변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성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소변과 성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증은 수술 없이 보존적인 치료로도 6주 이내에 호전 과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은 기본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환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은 척추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는 것은 척추가 한쪽으로 기울고 회전이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추간판이 한쪽으로 탈출되게 되는 것인데요. 척추가 왜 한쪽으로 기울고 회전이 된 상태가 만들어졌는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합니다. 척추가 한쪽으로 기울고 회전이 되는 이유는 골반이나 팔과 다리의 좌우 불균형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이 확진됐다 하더라도 허리가 아닌 골반, 팔과 다리를 교정해주는 추나요법이 효과적입니다. 수술을 한 후에도 골반이나 팔과 다리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강아지가 4개의 다리가 균형이 무너지면 허리는 자동으로 휘게 됩니다. 허리가 휘면 추간판 탈출증이나 각종 요추부 염좌 등 허리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허리를 치료하지 않고도 팔과 다리를 똑바로 맞춰주면 허리는 자동으로 치료됩니다. 집에 대들보가 허리라고 한다면 집의 기둥은 다리입니다. 기둥 밑에 있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은 발목입니다. 발목이 비틀어지거나 삔 것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좌우 발의 균형을 못 잡아주면 허리는 자동으로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기 때문에 발목 치료도 병행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의학의 우수성은 한약으로 몸속의 병독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몸속의 병독인 담음과 어혈이 골반과 허리를 압박해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독을 배출시키는 한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의 한방적 치료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나요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척추 및 사지관절, 근육을 교정하는 것을 말하며 추나의 의미는 밀고 당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추나요법은 전 세계의 정골요법, 카이로프랙틱, 오스테오패시 등의 치료법의 장점을 종합한 전신교정법인데요. 척추가 제 위치를 벗어나서 기울어 한쪽으로 추간판이 탈출되는 원인을 찾아 교정해주는 방법으로 추간판의 정상적 생리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추나요법을 시술하면 6회 정도의 치료로 통증의 30에서 50% 정도가 회복되고 12에서 18회 정도의 치료로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약이나 다른 치료법과 병행하거나 다른 치료를 선행한 후에 추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허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전신교정법, 추나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한방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매선요법이 있습니다. 매선요법은 혈의매장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혈자리에 인체에 무해한 녹는 실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혈자리를 지속적으로 자극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매선요법을 시행하면 뼈와 근육을 시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혈자리를 자극해서 기혈순환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각종 난치병이나 비만, 체형을 교정하는 데 사용되는 신한방의료기술입니다. 매선요법은 체형 교정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인대의 힘을 강화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곧고 바른 척추를 유지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녹는 실이 몸속에서 완전히 녹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좋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침요법도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데요. 침 놓는 자리에 한약을 직접 넣어서 약물과 침의 효과를 동시에 유도해 경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기혈을 소통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한방요법입니다. 약침의 일종인 봉독요법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봉독요법은 즉 벌의 침에서 유효 성분만을 뽑아서 혈자리에 주입해주는 방법으로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주고 염증을 없애주어 치료 효과를 강화해주는 치료법으로 추간판 탈출증 초기에 통증이 심할 때 사용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현대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 추간판 탈출증의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추나요법이라든지 매선요법 그리고 봉독요법과 함께 병행해서 치료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방에서는 한약을 함께 처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약은 몸속에 독을 배출시켜서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말합니다. 한의원에서 질병의 원인을 얘기할 때 담음과 어혈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담음은 음식과 물이 몸속에서 노폐물이 된 것을 말하고 어혈은 나쁜 피처럼 제 기능을 못하는 혈액을 말합니다. 이런 병독을 한약을 통해 배출시켜야 관절과 근육의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이 되어서 허리의 질환이 치료되고 인대와 근육이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약이 몸에 좋다고 함부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약물 과다 복용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물질이 풍부해진 요즘 자신에게 맞지 않는 건강식품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전문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료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한약이 아니라 집에서 차 정도로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디스크 초기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몸에서 습열을 제거하는 율무나 창출 같은 약재가 좋고 허리가 약한 분들은 두충, 우슬,
오가피 같은 약재를 꾸준히 차로 드시면 허리에 도움이 됩니다. 아랫배가 묵직하면 어혈을 제거하는 국산 당귀도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장님, 추간판 탈출증을 한방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한방 치료의 기본적인 목표는 체형을 바로잡아서 몸을 똑바로 맞추고 인체 내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허리의 근육과 인대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추간판 탈출증을 허리 위주로 치료하면 재발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추간판이 탈출되는 근본적 원인은 팔과 다리, 골반과 복부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수술은 튀어나온 추간판 탈출을 제거하기 때문에 증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허리가 휘는 원인인 팔과 다리, 골반의 위치를 회복시키고 추간판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보존적 한방 치료로도 추간판 탈출증은 잘 치료되는 질환입니다. 한의원에서는 추간판 탈출증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최근 아픈 부위에 집중하는 치료가 유행하고 있지만 아픈 곳을 위주로 치료하는 것은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재발 방지와 근본적 원인 제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픈 곳은 약해진 부위이기 때문에 약한 부위에 파스를 붙이거나 마사지를 하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을 모시고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의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무엇보다 잘못된 자세와 작업에 의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는 분들이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 무거운 것을 옆으로 던지는 동작을 하시는 분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스를 너무 오랫동안 붙여서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환자분들은 기어다니는 동작을 자주 하시면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잘못된 자세로 걷거나 뛰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는 자세와 고양이가 기지개를 펴는 동작 같은 스트레칭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걷기, 달리기, 헬스장에서의 운동이 허리에 좋다고는 하지만 좌우 팔과 다리의 균형이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지도하에 운동을 하고 그마저도 통증이 증가하거나 몸의 균형이 잘 안 맞는 느낌이 들면 중단해야 합니다. 걷거나 뛰는 동작은 반드시 보폭과 무릎의 높이, 팔 흔드는 동작을 좌우 같게 해야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과 침과 뜸과 약침, 추나요법을 통해서 발목부터 무릎, 고관절, 골반, 허리,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등의 관절과 턱관절의 운동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전신의 모든 관절이 제 위치를 찾아야 허리가 좋아지는 것이니 한의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알아본 추간판 탈출증은 무엇보다도 잘못된 자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사무실이나 학교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허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평소 바른 자세로 생활을 하시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생활 속에서 허리 건강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